2019 중국 갑조리그 9라운드 신진서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결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립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양딩신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주장전 7승 1패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입장으로서는 이 갑조리그 성적, 주장전 승률도 중요했지만 특히 이제 20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21연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정말 기로에 선 바둑이었는데요. 네. 멋진 대국 내용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승 승수 1승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양딩신 선수에게 정말 완벽한 바둑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최근에 신진서 구단이 왜 20연승 연승가도를 달리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가 기세를 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양딩신 선수의 흑번, 신진서 선수의 100번이었습니다. 충칭팀의 양딩신 구단, 수볼 황저우의 신진서 구단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속해 있는 수볼 황저우는 3위에 기록해 있고요. 양딩신 선수가 속해 있는 충칭팀 7위에 기록해 있습니다. 이 충칭팀은 이제 양딩신 구단이 이제 완벽한 에이스로 자리를 잡은 느낌이고요. 뭐 아직 팀에는 구리 구단도 있고 조금 중견 강호라고 하기 또 그렇고요. 중간층에 있는 기사인 리시아나오 선수가 있긴 한데요. 탄샤오 구단이 이제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이제 팀을 옮기면서 네. 완벽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주장전이 올해 이제 전 경기 출장으로 네.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완벽히 임무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네. 구리 선수는 또 충칭팀의 코치까지도 역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 역할은 양딩신 선수가 하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로서 이제 1999년에 갑조리그가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로서 이제 21번째 시즌이거든요. 갑조리그가. 근데 이제 충칭팀은 전통의 강호이자 갑조리그 최다 우승팀입니다. 9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1회 대회 때부터 5회까지 5연패를 한 기록도 있고 근데 그것이 모두 거의 구리 구단의 손에서 나왔던 기록입니다. 네. 만큼 갑조리그 최고의 명문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명문팀을 이끌었던 구리 구단. 자, 이제는 선수와 또 코치까지 활동을 하면서 팀을 더 높은 자리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충칭팀은 이제 전력이 이제 확실히 탄샤오 선수가 나가면서 약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팀도 이제 명문이긴 한데 역시 조금 상위권 전력은 아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두어지고 있는 귀 모두 3-3 진입 똑같은 형태로 나를자로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고요. 기사들이 많이 듭니다. 이 보석을. 네. 그래서 이 두 칸 높은 굳힘도 이 배석에서 보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눈목자는 항상 여기를 당해요. 그래서 뭐 다른 정석 선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당한 상태에서 여기를 당하면 활용이 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흑돌은 없겠지만 이렇게 두고 두게 되면 또 백이 뭔가 먼저 모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싫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두 칸 높게 굳힘으로써 방지를 한 거죠. 거의 그 자리는 절대점인 것 같아요. 네. 초반 보석에서 굳혀져 있는 곳에서 이 자리는 흙이 오면 여기까지 올 수 있고요. 뭐 이것만 오더라도 정말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 보석 이론 중에 서로 굳힘 형태에서 마주보는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곳이 굳혀져 있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뭐 굳혀져 있는 거와 비슷한 그런 형태거든요. 어쨌든 벽에 벽이 네.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의 형태가 마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자리는 큰 자리예요. 근데 선택에 있어서 높게 갈 수도 있고 낮게 갈 수도 있는데요. 이 흙이 오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봤을 때 네. 이 백의 위치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바둑 내용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다가왔을 때는 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네, 3-3을 들어오는 표석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막는 방향은 이곳이 정수인 것 같아요. 이제 밀었을 때 여기서 늘거나 실전처럼 젖혀서 두 점을 잡는 것인데요. 지금은 좌하귀와 우상귀가 정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석을 고려해서 지금 3-3 침입했을 때 백의 웅수를 수읽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실전에 이곳을 맞고 2단 젖혀서 두 점을 잡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반대로 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백의 벽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이 차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흙이 여기 따내져 있으면 다음에 이곳을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 벽이 있어서 좀 더 두텁게 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백이 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백이 이곳을 두었을 때 모양을 키울 수 있는데요. 지금은 물론 한 수 가치는 충분하지만 오더라도 모양을 키우는 건 이미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손을 돌려서 흙이 이런 자리를 오게 되면 반대로 막은 진행보다 약간 좀 흙이 편하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이죠. 이제 이렇게 막은 것은 모양을 좀 좋게 잡았을 때 키우는 것도 있고 아래쪽에 이 자리가 흙이 이 선으로 낮으니까요. 약간 편중시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늘거나 실전처럼 젖히거나인데요. 늘었으면 이제 이렇게 됐을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둡니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런 바둑을 더 많이 뒀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젖혀서 실전과 같이 길을 잡는 것이 또 유행이에요. 젖혀간다면 귀의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요. 예, 좀 이런 거죠. 후수를 뽑지만 실리를 차지했고 과연 선수를 뽑는 대신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리를 둘 수 있느냐고 네.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후수 잡는 선택을 한 거죠. 네. 여기서는 이 자리도 좋고 이 자리도 좋은 거니까요. 어느 한쪽을 두게 되면 또 다른 좋은 자리는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벌 황저우 팀은 이번 시즌 신진서 선수와 왕타오 선수가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는 박정환 선수와 또 황중휘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새롭게 팀을 찾아가면서 다른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볼 황저우는 워낙 팀이 자체로 강하죠. 근데 네. 신진서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이 바뀐 건데요. 네. 뭐 큰 차이 없네요. 네, 그냥 계속 센 팀이 되네요. 네. 네. 스볼 황저우에는 뭐 렌샤오, 셰커,
리친청 선수라는 이 강한 선수가 있어요. 네. 워낙 그 세 명이 강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신진서 구단, 뭐 그 전까지는 박종환 구단이 있어서 이 네 명의 라인업이 진짜 탄탄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강력한 우승으로 꼽히고 있죠. 리친청 선수가 이제 한동안 좀 부진했어요. 부진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대국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화재배 예선전을 통과했고요. 본선에 네. 올라갔고요. 속기전은 굉장히 잘 두지만 이게 세간이 많은 세계 대회에서 약한 모습이 조금 보였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뚫어냈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불안했던 부분을 좀 극복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갑조리그 대국을 이제 보고 있으면 이 컨디션이 올라오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 네. 선수를 세계 무대에서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한동안 성적이 좋았다가 또 이제 주춤하게 되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제 저 선수는 이제 힘들겠구나. 예.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런 선수들이 다시 네. 이제 슬금슬금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선수가 지금 리친청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젖혔는데요. 이 순간. 보통은 이런 자리 날일자나 네. 붙여가는 것. 뭐 여기 두르기 마련인데요. 여기를 뒀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협공을 한 장면에서 손을 돌린 건데요. 네. 진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여기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기를 잡는 것은 진짜 진짜 요즘에 친진서 구단이 컨디션이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한 수였습니다.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요. AI도 약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한 이 정도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약간 응원도 하고 있고요. 이 두 점에 대한. 네. 날일자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보통 이곳인데 여기를 놓다라는 것은 여기를 공격 한번 와보라라는 얘기예요. 네. 오게 되면 뭔가 보여주겠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정말 실전에 보여줬어요. 진짜 여기 오는 것 보고 다 보고 둔 건지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돼요. 네. 네. 여기 왔을 때 그때 생각을 하고서 지금의 네.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침투한 건지 이거 진짜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멀리 내다보는 신진서 네. 구단의 이 일련의 행마들이고요. 이런 수법도 정말 자신감이 넘치지 않으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수법이었는데요. 네, 이거 진짜 지나가는 길에 해본 수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행마를 이제 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순간 여기 들어오는 것은 아예 못해요. 네. 뭐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흙 모양이 굳어지니까요. 그 순간에 아예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어요. 자, 우변을 직접 움직이지 않았을 때 먼저 웅수타진을 해왔고 이 타이밍이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요. 흙이 기세상 이렇게 받긴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받았지만 생각보다 여기가 별것이 없어요. 네. 여기가 나중에 밀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탈출은 했거든요. 근데 물론 도움이 되죠. 네. 이제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수 때문에.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던 이 움직임이 아니었고요. 이미 그때는 좀 작은 자리였죠. 그리고 일단은 백이 이 자리가 와서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생겼습니다. 이게 큰 거죠. 이건 보기에는 흙이 충분히 전투할 만할 것 같은 모습인데요. 네. 백한테는 항상 이 입구자 탄력적으로 두는 수가 있었어요.
이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자, 물론 흙도 연결을 하면서 백이 공배가 메워져서 흙 두 점을 움직이는 맛이 생기긴 했었습니다만 흙의 뒷맛보다는 백의 노림이 더 강했습니다. 네, 여기를 젖혔을 때요.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젖히는 수, 입구자 가는 수가 유력했는데요. 이제 흙이 맞게 되면 이렇게 젖혀가서 이 수가 활용이 돼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다 더 강력한 수를 신진서 구단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바로 젖히는 것이었고요. 젖혀갔고요. 네. 네, 끊었는데요. 이제 끊었을 때 이때가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수 쳤는데요. 입구자를 보통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입구자로 두면 신진서 구단이 아마 여기를 그냥 잊고 넘어갔을 때 단수 쳐서 두 점 못 살리는 것에 대한 그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AI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뭐 백이 나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진서 구단은 이 두 점 잡히는 것이 좀 싫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둬서 흙이 타협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교환을 다 하고서 움직이는 강수를 들고 나옵니다. 네. 그 자리죠. 그래서 또 계속 잡으러 갈 수는 없었고요. 네, 이 교환이 되고 나서 두니까요. 교환이 없었으면 흙이 이어서 여기를 무난하게 둘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되돌아갈 곳이 없어요. 네. 예, 이미 백이 연결이 돼서 쉽지 않아졌죠. 예, 실전에 아주 강력한 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네, 늘었죠.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AI 판단은 단수를 치고 그냥 잡는 선택이 좋았다고 참고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고 이렇게 잡겠죠. 보고 치고 이렇게 붙이고 나가고요. 이런 식의 붙여서 타개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네.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귀를 차지하고서 백을 중앙으로 좀 내보내는 편이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실전 진행이 좀 굉장히 되게 좋지 않다고 보고 이 진행을 최선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늘었는데요. 양딩신 구단의 판단은 귀를 살려주더라도 변에 102점을 차단하고 이곳에 넉 점을 잡는 것이 좀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실리보다는 이 바깥쪽의 외세를 더 중요시한 것인데요. 이수로 인해서 백이 넉 점은 잡았는데요. 대신에 백이 굉장히 편히 살았습니다. 네. 예, 편하게 살았어요. 이건 뭐 전혀 뭔가 그 불편함 없이 네. 이렇게 사니까 아주 잘 살았어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으면 여기 찝어가도 나오면 끊겨서 안 되고요. 이으면 막아서 끊을 네. 수가 없죠. 흙이 곤란합니다. 흙이 잡았는데요. 네, 늘었고요.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시면 여기가 백이 6집이 났고요. 흙은 이곳이 한 10석집이 났어요. 원래 이곳은 흙집이 25집은 강하고 한 30집은 약한 그 정도의 집이었는데요. 네. 지금 안팎으로 놓고 보면 20집 이상 백이 집으로 득을 받습니다. 흙이 한 것은 여기 하나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고요. 이곳이 두 점이 좀 고립이 됐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은
이미 실리로 많이 벌었기 때문에 두 점을 굳이 안 살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아직 이 두 점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네. 네. 이곳에서 신진서 구단이 우세를 확실히 가져간 것 같습니다. 우변은 계속 활용 수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상귀 두텁게 뻗어두었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접전에서 포인트를 잃은 양딩신 선수는 이 하변의 흑 두 점을 움직여 나갑니다. 네, 나가서 일단 이 상황에서는 뭔가 당장 두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거 선수 되더라도요. 눌러 막는 것은 단수도 선수고요. 자체로 봤을 때도 여기를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여기를 나갔을 때 끊기면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가는 이상은 이 흙을 공략하기는 좀 어렵고요. 백은 우세하니까요. 최대한 좀 가볍게 네, 지금처럼 나를 짜는 행마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네. 또 이제 막 초반 포석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둘 자리가 워낙 많잖아요. 네, 넓거든요. 백은 좋은 자리도 많고요. 네. 그래서 밀었을 때 이 수도 이제 느는 것도 있었으나 그냥 이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뒀는데요. 이제 이은수의 의미는 다음에 흑한테 끊겨서 네. 잡히더라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있고 이렇게 됐을 때도 여기 늘어져 있는 게 좀 두터워 보이긴 하지만 집으로 봤을 때는 있는 것이 좀 더 좋거든요. 집 자체로만 보면 아래쪽이 좀 차이가 나죠. 네. 흙이 끝내기를 네, 했을 끝내기 때. 했을 때요. 그리고 네. 나중에 여기를 돌이 밀어서 왔을 때도 좀 끝내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이어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접전에서 아주 손쉽게 타겟에 성공한 신진서 선수 하변에서는 아주 가볍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결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19) 중국 갑주리그 9라운드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흙은 어쩔 수 없어요. 그곳 나오는 길밖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나오는 자세가 굉장히 좀 투박하고 빈상각으로요. 네, 네. 느려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나오는 것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조금 빠르지 않았나 싶어요. 선수는 100이 가져갔거든요. 네. 양딩신 구단이 여기를 나온 이유는 여기를 나름대로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뒀는데 형세 자체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서두른 느낌이 들어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근데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가볍게 처리하니까요. 네. 여기서도 후수를 뽑아서 이 국면 전체적인 형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진서 구단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의 이 날일자도 판을 넓게 보는 네. 아주 두터운 수였고요. 상변을 이렇게 키워가니까 흙도 침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오늘 그 신진서 구단의 이 멋진 침투가 결과적으로는 승차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잘 되고 나서부터의 이 행마들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특히 이 쉬워 보이지만 이 날일자로 국면을 이렇게 좀 두텁게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아마 이것을 당하는 순간에 양딩신 구단이 굉장히 좀 숨이 막혔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좀 느슨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형세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국면 자체는 여유가 있었고요. 네. 그 국면에 어울리는 수가 이런 수. 뭐 두텁게 처리하고 지금의 이 붙인 수도 맥점이었어요. 근데 이 반발 자체가 또 워낙 좋아서 네.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좋은 수인지. 근데 약간 AI도 아깝나요? 네. 이 수를 이제 참고도로 얘기하긴 했는데요. 타이밍 자체는 어.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음. 굉장히 이른 시기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잡고요. 정말 빠르게 여기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네, 또 이야기가 확실하지가 달라졌나요? 않아요. 네. 네. 굉장히 멋있는 타겟 수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두자 붙여서. 이 교환이 돼 있으니까요. 여기도 선수고 여기도 선수죠. 붙여가는 것도 이제 반선수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붙였을 때 양딩신 구단이 이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예, 행마 자체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거기 단수 친 것이 저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이 술은 손을 빼거나 아니면 여기는 글쎄, 이 수는 이 수를 둬서 결국은 후수 뽑았거든요. 네. 받으려면 차라리 이거 두지 말고요. 위쪽으로 치받아서 두는 것이 어땠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양딩신 구단은 손은 빼기는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두기에는 이런 붙이는 자리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네. 집으로 많이 당하니까요. 이 자체로. 두긴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수는 조금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치받고 백이 호구 치면 그때 치받아도 괜찮거든요. 이 모양도 이렇게 되면 실점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이건 이렇게 돼도 이런 식이 되니까 넉점도 못 살아 있고요. 네. 백이 아직 안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백 전체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실전에 단수 치는 것보다는 치받아서 백 모양을 좀 뭉치게 만드는 그런 네. 수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환을 하지 않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백도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 형태는 어차피 한 점을 따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이것은 백감 상황도 좀 이기기가 어렵고요. 이겨도 별것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넘어가긴 했지만 백에 이 자리가 온 것이 좀 컸어요. 이곳이 오니까요. 네. 여기가 전혀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진행되다 보면 아예 집으로 굳어지는데요. 양딩신 구단의 여기 단수 친 것이 굉장히 좀 실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갈 수 있었는데 이 수로 인해서 백은 이곳을 차지했고 붙이는 수를 뒀죠. 예, 좀 편해졌어요, 확실히. 네. 이렇게 백도 탄력적인 행마가 나오면서 모양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바둑은요,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잘 뒀다는 느낌도 있고,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잘 둬서 오히려 양딩신 구단이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걸까요? 약간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양딩신 구단이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무기력했던 건지, 아니면 신진서 구단이 진짜 엄청나게 완벽하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보였던 건지. 분명한 건 신진서 구단은 오늘 내용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네. 양딩신 구단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내면 안 되죠. 이길 수 있는 기사가 진짜 과연 어떤 선수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버텨가고 있는 양딩신 선수인데요.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은 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커제 구단이 거의 유일한 적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커제 구단을 넘으면 굉장히 앞으로 헐헐 날 것 같고요. 커제 구단을 제외하고서는 신진서 구단을 냉정하게 지금 중국에서 잡을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 동년배도 그렇고 신진서 구단보다 나이가 어린 기사들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고요. 네. 지금 98년생 중국의 유망한 기사들, 이미 정상급이죠. 네. 그 기사들도 양딩신 구단이 지금 랭킹으로 보면 가장 선두입니다. 근데 오늘 대국 내용 보면요. 신진서 구단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자국 랭킹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1위, 양딩신 선수가 4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물론 양딩신 구단 말고도 셰어라오, 구즈아오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신진서 구단의 기세를 꺾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9라운드 양딩신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갑조 리그 총 7승 1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1패가 4라운드에서 커제 선수에게 패한 기록입니다. 네. 항상 지금 커제 구단을 만나면 뭔가 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기량도 많이 무르익었고요. 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진정한 대결을 한번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언제인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대결이 빨리 성사가 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는데요. 오늘 바둑도 그런데요. 굉장히 후반에 깔끔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넘어가는 이건 승부수예요. 집으로 좀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 신진서 구단이요. 최근에 좋아진 점은 후반에 유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무리를 해서 국면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승리했지만 고생을 하는 그런 바둑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 굉장히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반성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완을 좀 한 것 같아요. 국면이 우세해지는 시점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아요. 점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연승을 시작했죠. 근데 5월 29일 날 LG배 16강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미리팀 구단을 상대로 굉장히 유리했던 바둑인데 신진서 구단이 좀 무리를 했거든요. 무리해서 무난하게 10집 이상 이기는 코스를 나중에는 진짜 대마살이 걸려서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이 됐어요. 근데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진서 구단이 더욱더 바둑이 안정적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신진서 구단은 국후에 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승부를 하는 기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뒀는데요.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끊는 것이 안 되죠. 단수 치고 늘고 끼워서 다 잡히니까요. 이 수가 끊는 것을 방비하는 수위
수이면서 여기를 막았을 때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패의 형태로 넘어가긴 했지만 전체가 좀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점점 양딩신 선수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버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환도 이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죠. 나중에는 뭔가 좀 치받는 거 선수할 수도 있고 급하면 선수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석점을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교환을 해두었고요. 여기를 이제 찝긴 했는데요. 이어서 살아가려면 이제 끊기면 안 돼요. 늘어야 되는데 계속 나옵니다. 뚫어서. 지금 형태는 살아가도 승산이 없는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설사 살아가더라도 이 중앙의 집이 이 정도로 나게 되면 지금 바둑은 흑기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붙여가면 네. 끊기는 것 같아요. 어, 젖히는 게 선수가 되면 모를까 이거 선수 안 되죠. 네. 이어도 위쪽으로 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가 완벽한 연결이에요. 끊는 것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뚫고 난 다음에 날일자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보시죠. 붙여서 안 되고요. 네. 입구자는 이렇게 둬서 역시 차단이 됩니다. 이 흑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 두 칸 사이가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날일자도도 지금 이거는 쉽게 여기를 젖히고 끊어도 안 되네요. 전체 대마가 위험하군요. 지금은 네. 백이 주위가 워낙 두터워서요. 네. 어떤 식으로 행마를 하더라도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양딩신 선수가 버텨왔지만 신진서 선수가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좌변 대마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신진서 선수가 양딩신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7승 1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번 9라운드 한국 선수들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려주었습니다. 네, 뭐 하나 살펴볼까요? 신진서 주장이 양딩신 선수한테 패승을 거뒀고요. 박정환 선수는 사실 장보로 이번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상대하는 장찌량 선수 팀이 어디였죠? 그 용원명성 항저우였나요? 네. 그 팀에 이동우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전이 아마 겹쳤을 겁니다. 그래서 용병, 외국인 선수끼리의 대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겹칠 경우에는 홈팀에 우선권을 줘서 원정팀에 있는 순번이 한 칸씩 밀리게 됩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2번 주장으로 나왔다가 3번으로 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팀의 장쯔량 135위 중랭킹 이 선수를 상대했고요. 역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박하민 선수와 김명훈 선수도 투샤오이 타오신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김석 선수도 역시 그 상대팀의 신민주 선수가 주장이라서 네. 이제 일반전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왕서 선수한테 승리를 했고 신민주 선수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승리. 또한 그 이동우가
한국 랭킹 3위이긴 하지만 이 당이페이 선수 세계 무대에서 워낙 좋은 네. 모습 보이고 있는 선수라서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됐는데 역시 패승을 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승 1패라는 성적이 네. 제가 갑조리그를 보고 해설을 한 일에 가장 좋은 성적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김용캐스터 이런 성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기억상으로도 그렇고요. 이번 시즌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게 6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4승 2패를 기록한 것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9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8승 1패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오늘 강동윤 선수까지 이겼으면 퍼펙트했어요. 9연승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한국 선수들 총 성적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9라운드 시작 전에는 이 5할 승률이었었는데요. 네. 9라운드 8승 1패 좋은 성적을 올려주면서 승률을 높였습니다. 55.4%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한 명 한 명 우리 선수들 어떤 성적 올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이번 9라운드에서 양딩신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7승 1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박정환 선수는 6승 3패, 역시 한국 랭킹 1, 2위답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지금 한국 선수 성적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데요. 네. 7승 1패고 이제 오늘 터저지 선수가 결과를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서 이제 공동 1위가 될지 그것은 네. 이제 알 수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장전 성적만큼은 가장 탑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 내용 정말 멋졌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 5승 2패, 김지석 선수 4승 5패, 신민준 선수 이번 9라운드 승리 1승을 추가하면서 3승 4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변상의 선수 2승 1패. 강동희 선수 아쉽습니다. 3승 5패입니다. 강동윤 선수가 오늘은 이제 주장전에도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상대팀의 이링타우 선수가 워낙 속기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링타우를 잡아라 저격수로 네. 속기전에 투입이 됐는데 좀 아쉽고 변상일 선수가 1승 1패 올해 출전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오늘 속기전에 나와서 네. 만만치 않은 상대인 펑니아오 선수 만났어요. 근데 네. 이바둑을 이긴 것이 앞으로 이제 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김명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는 네.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명훈 선수하고 박하민 선수가 사이좋게 승리를 해서 네. 2승 3패였는데 3승 3패가 되는 아주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설현준 선수는 이번 9라운드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요. 아직 대구 판수가 적습니다. 자, 설현준 선수도 빨리 승리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한 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한 판 나왔을 때는 반드시 좀 이겨줘야 앞으로의 대국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9라운드로 이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네. 한국 선수들 굉장히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마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오늘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뭐 오늘 두 판밖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바둑 내용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진서와 신민준의 그 바둑 내용이 좋았고요. 신민준 선수도 지금 성적이 주장전에서 3승 4패 아직 50%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9라운드 양신의 대결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결, 신민준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 함께 하셨는데요. 이 양신의 바둑, 신진서 선수는 전체적으로 운영 방식이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신민준 선수는 이 부분 수익기 아주 멋진 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약간 다른 방법으로 네. 굉장히 멋있게 완승을 했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오늘 승리를 딱 두 가지로 이제 승착을 요약해 본다면 그 초반 지나서 중반 들어가는 경우에 그 응수타진 그 한 방으로 바둑 내용을 완전히 본인 쪽으로 가져온 그것과 그 우세해진 다음에 그 AI 승률 그래프가 한 70%를 가리켰을 때 네. 그때 운영을 두텁게 하는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그 위치 자체가 상변에서 이 중앙 쪽인가요? 상중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중앙의 그 날일자로 하는 그 점이 쉬웠지만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그것으로 네. 이제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신민준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초반, 중반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정타는 중앙에서 이제 찝는 수에 이은 그 옆구리 갖다 붙이는 수. 결정타가 나와서 그 바둑은 사실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뒤에는 좀 신민중 구단이 약간 방심한 나머지 좀 길어졌고 결국에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반집승을 거둬냈습니다. 네, 또 정확한 형세 판단이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었던 작전이었겠죠. 자, 이렇게 9라운드 우리 한국 선수들이 8승 1패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의 이희성 해설위원, 저는 김여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